자, 이런 가운데 모든 뉴스의 탑을 지키고 있는 거는, 한동훈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라는 부분한테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동훈이 대놓고 나는 진짜로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 송작가TV 시각으로 해볼게요. 한동훈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절했고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했다는 걸 잃은 거고요. 사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지점. 사퇴 요구가 없었다고 조준동이 어저께 마사지를 해줬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사퇴 요구는 안 했다. 네. 뭐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한동훈이 아닌데 나 사퇴하란 말 들었는데 하지만 그 말 들었어도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한동훈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는 그쪽에서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을 했다는 걸 폭로한 셈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한동훈이 윤석열을 탄핵시켜 버릴 수 있는 당무 개입을 했다는 증언 자체를 해버린 거예요. 요거 박근혜가 이 짓 하다가 2년형 받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총선 이후에도 쭉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약간 비대위원장 임기라는 말에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니, 임기가 언제까지?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그 임기를 그대로 지킨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임기가 있다. 그다음에 그 임기를 다 지켜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대위를 세운 건 알겠어. 그러니까 그럼 비상 상황이 해결되면 끝나야 되잖아. 끝나야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아예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대. 뭐죠? 6개월이래, 6개월. 비대위원장이. 왜 6개월이야? 비대위원장 그냥 비상시국에 당대표 대신 하면서 선거 치르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 원래? 얘기가 되면 총선이 끝났잖아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100석이든 60석이든 저는 그 사이에 껴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석이든 60석이든 끝나고 나면 이제 있는 의원들끼리 모여갖고 뭐 새로운 그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당대표도 뽑고 최고위도 뽑아야 되잖아. 그것까지도 자기가 관장을 하겠다는 거야. 뭐지? 의원도 아닌 시기가 출마도 안 한 시기가. 아니, 근데 선거를 하고 나면 대표가 선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냐면, 졌어. 그러면 당대표, 내가 졌으니까 당대표 물러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가겠다는 이거 거죠. 중국 축구 감독이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 축구 감독은 뭐죠? 내가 2무 1패를 했지만 나나되니까 이만큼 한 거야. 예? 나는 실패한 감독이 아니야. 내가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한 거야. 내가 한 골도 못 넣었지만. 내가 한 골도 못 해. 그건 선수들이 모질이라 그런 건데. 내가 넣지 말라 그랬어? 아, 진짜 중국 축구 감독이 그래요? 그런 식이죠. 한 골도 못 넣었지만, 한 골밖에 안 먹었다. 심지어 아니, 농담이에요, 진담이에요. 진담이라니까. 심지어 그래서 네. 2무라도 했기 때문에 네. 조 3위로라도 16강을 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한동훈은 이번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번 지도부 구성까지 내 손으로 할 거야 라고 스스로 임기를 또는 권한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대위원장은 뭐 나가라고 하는 게 없대요, 또. 당연하지. 도대체 판단 기준이 그거잖아. 언제 비상사태가 끝나나요? 비상사태가 어떤 상황이면 비상이 아닌가요? 했을 때 어허.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가 비상 상황이 아니야. 나 진짜 약간 그 느낌이야. 저 고양이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데, 자, 누가 제 목에 방울 달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달아. 근데 달러 가면 그 새끼는 죽는 거잖아. 거의 뭐 이제 혼입을 해서 감싸이는 거죠. 달러 갔다가는. 근데 이제 여기서 송 작가 TV만의 시각이 그 점입니다. 이미 윤석열은 바지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말하자면 지금 비서실장을 보냈다라고 하면
물론 보낼 필요도 없죠. 사실 윤석열이 하면 전화 한 통하면 해결할 수 윤석열은 있는데. 비서실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을까요? 본인한테 내리선 아니니까 2층에 내려오는 비서는 아니니까. 누구 비서야 이거? 굳이 비서가 있었어? 굳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가갖고 지가 아무리 모질이라고 해도 지가 박근혜를 그걸로 해갖고 2년 구형을 때려본 놈이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보내갖고 자른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왜? 이거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 걸 뻔히 알고 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를 했대. 그러면 나는 이게 윤석열이 보낸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럼 누가 보내? 카톡을 하도 씹으니까 사람을 직접 보낸 거지. 야, 동훈이가 폰을 바꿨나 봐. 요새 갤럭시 들고 다닌다더라. 어? 아직 아이폰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진은 폰이 갤럭시 되게 많대요. 네. 어. 뭐 한두 개겠어요. 되게 걔야말로 많- 30개 쓸지도 몰라요. 근데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은 아이폰으로 셀카를 안 찍고 삼성폰으로 셀카를 찍고 다니죠. 접는 폰으로. 그래서 아무튼 동훈이가 연락이 안 되니 네가 가서 얘기를 해봐라. 어찌나 라고 커플폰이야? 보냈을 클립이래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럼 거기 가갖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예전 같으면 얘기를 하기도 전에 지가 알아서 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아니 난 못 물러나고 깠다는 거지. 동훈이가 항명을 한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보냈던 김건희가 보냈던 항명을 한 거야. 항명을 했다는 얘기는 난 내 정치 하겠다고 선언한 거라니까. 이건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죠. 진짜네. 한동훈이 삼성 사장 요거 만나가지고 클립 썼다고. 찌찌랑 커플폰 맞네. 아니에요. 시즌이 달라요. 구형이 아니고. 네, 저는 구형입니다. 다행이다.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이건 진짜로 김건희, 이게 윤석열 어차피 바지야. 중간에서 지가 중재해보려고, 말로는 한동훈도 아끼는 사람인데, 이런 거에 배신감을 느꼈다, 어쨌든. 이거는 윤석열이 한 말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대통령실에 있는 건희 똘마니들이 윤석열의 입을 불어 흘리고 있는 거고, 윤석열은 시키는 대로 국민 토론에 댕기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동훈이를 이렇게 관리를 못해 그래갖고 탬버린으로 쳐맞고 서러워갖고 술 먹고 그 다음날 안 나간 거야. 생중계에도. 민생 토론도. 윤석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야, 걔 들어오라고 이게 아니고 열받으면 바로 전화가 야,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렇게 할 사람이지. 아니 자기 상사한테도 전화해서 개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만년 부하한테 만약 너 이씨 그따위로 왜 해라고 욕하면 되는 거예요. 스타일로 따지면. 그렇지. 원래 윤석열 스타일은 그거예요. 근데 메신저까지 보내가면서 이걸 했다는 거는 윤석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아끼는 후배하고 그리고 무서운 마누라하고 사이에서 중재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 거야.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끼는 후배한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냐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는 거지. 이게 채널에 기사로 좀 있어요. 네. 기사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볼게요. 네, 경위 주변의 한동훈과의 갈등에 대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후배였는데 이렇게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바보같이 뒤통수 맞았냐는 소리까지 들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자, 이거는 저 워딩. 워딩은 윤석열의 워딩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윤석열은 저렇게 완벽한 문장을 구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끼던 사람한테 바보같이 뒤통수를 맞느냐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네. 누가 말을 해줬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가장 아끼다고 하는 후배인데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어? 그러면 가장 아끼던 사람한테 그냥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라 바보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렇지. 그 얘기는 누군가가 굉장히 많이 써. 그럼 윤석열을 앞에 놓고 바보. 오이 대통령 이거 바보같이 그거한테 맞아요 라고 비서실장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단 한 명. 명. 그럼 우리 아저씨는 바보예요 라고 애초부터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윤석열한테 바보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딱 2명.
천공하고 얘밖에 없는 거예요, 걔. 천공도 그렇게 얘기 안 할걸. 천공을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천공을 확인이 안 돼. 근데 평상시에 우리 아저씨는 바보예요라고 입에다가 말을 바보를 붙이고 사는 그 사람이 말을 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 윤석열이 그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나오는 기사는 경로입니다. 경로가 없어, 이번에. 왜냐면 경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훈이는 이미 대가리가 너무 커버린 후배예요. 그래서 동훈이한테 서운하긴 하지만 동훈이한테 심하게 하잖아? 그럼 바로 자기가 간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 밑에 사람인 동훈이하고 지금 자기보다 한참 윗사람인 마누라하고의 둘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거를 윤석열은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의 잘못인가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 신기하죠. 쉽게 말해서 뒷방 늙은인 거야, 이제 윤석열은. 아니, 문제는 옛날부터 원래 뒷방이었는데. 원래 늙은이였는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말이 이 채널A 기사를 보면 여기 바보같이 뒤통수 맞느냐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뭐라고 했냐면 비대위원장직은 임시관리인이니 중진들과 잘 상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서 국정 경험을 쌓아라. 그러니까 야 장관 도로 가, 법무부 장관 도로 가 그랬는데 조카 안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급하게 법무부 장관을 바로 내리 꽂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선배이자 친한 이게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 6년 선배 구수를 했으니까 웬만하면 후배 선배가 다 후배인 거지. 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을 갖다가 박성재를 갖다가 급하게 지명을 한 거예요. 네. 왜? 옛날에 밥 사준 사람이거든. 집에서 밥 차려준 사람이거든. 박성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한동훈보다 연수원 기수나 나이가 모두 10년 높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경북 청도 출신인데 대구 고등학교 졸업했고 고려대 법대를 나와서 1991년부터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아일보에 이렇게 났어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표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친윤 법무부 구축에 발빠르게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건 뭔 얘기냐? 저대로 공석으로 놔두게 되면 네. 지금은 원석이도 동훈이 친구고 하니 분명히 제가 수술하겠구나. 원석이가 갑자기 살아있는 권력을 수술하는 된다. 거지. 그러면서 된다고? 이건 다 한동훈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교감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건이나 자기를 불법은 아니구나. 야매 수술할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급하게 낙하산을 꽂았는데 무려 한동훈이보다 10기수 위에 있는 법무장을 꽂아버린 거야. 이거는 지금 한참 한동훈한테 법무장관 그 힘을 몰아주면서 윗기수들을 다 쳐내다가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하는 거. 역사가 퇴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일보가 또 이런 말을 씁니다. 윤 대통령이 18일 법무부 차관을 인호공성 차관에서 심우정 현 차관으로 교체한 데 이어 새 법무부 장관도 박지원 고검장으로 낙점하면서 한동훈 지우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결국 검찰 권력을 누가 휘두를 수 있느냐를 놓고 윤석열 아닙니다. 김건희와 한동훈의 힘거르기가 시작됐다는 거고 이건 실질적으로 둘이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꿀잼각인 거죠. 야, 그럼 누구 캐비넷이 먼저 열릴까? 이미 벌써부터 캐비넷 열고 있어요. 김경률 관련해갖고는 지금, 본과위원장 겸직에 관한 내용, 요거 분명히 이제 나중에 이권 관련한 걸로 해갖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저 과정 중에 또 무슨 또 그 불법 행위를 했는지 그와 관련된 거 깔 거예요. 그러면 김경률이도 지금, 움찔하겠죠? 근데 이 기사에는 해촉하거나
한동훈이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보러 김경률을 자르고 잘라. 마지막으로 저기를 하자는 거야. 화해를 하자는 거야. 봉합을 하자는 거야. 근데 한동훈도 지금 지 배짱으로 한 거 아니라 그랬잖아. 네. MB계가 뒤에서 밀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야 이미 전쟁은 났어. 법무부 장관 바뀌었는데 네가 여기서 물러서잖아? 한도 없이 밀려. 지금 검찰에 있는 내부 조직들은 윤석열 편에 김건희 편에 설까? 한동훈 편에 설까를 놓고 갈등하고 있어. 네가 여기서 밀리면 너를 조사할 거고 네가 여기서 안 밀리면 너를 미래권력으로 인정하고 김건희랑 윤석열을 수술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인 거예요. 결국 한동훈의 큰 그림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이번에 윤석열이 당무 개입을 했다라는 이 전제를 갖고 지가 먼저 윤석열에 대한 임기를 종료시켜 버리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총선 이후에 또는 총선 이전에 지가 먼저 한동훈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한동훈이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 그래야 국짐당이 바로 선다. 당무 개입은 용납할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다라고 하는 밑자락을 깐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약속 대련이라면 이거 약속 대련에 응한 쪽이 바본 거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죽기 살기예요,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럼 탄핵 이제 사유야. 조만간 기사도 이렇게 나와요. 박근혜 공천에 기소했던 윤석열 검사 위법 논란 중심에 기사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때 박근혜가 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해가지고 2년을 때린 게 윤석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보위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까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뭐냐? 윤석열도 지금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걸 깐 거예요. 그럼 이미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들어갔어. 그러면 저쪽에서도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들어와야지. 알렉스 건으로 들어오거나, 그렇네. 알렉스 건이 제일 쉬우니까. 근데 알렉스 거 최근에 털어줬잖아. 아니,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하면 되지. 맞다. 다시 하면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건희 관련해갖고도 갑자기 소환조사 일정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개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꿀잼각이야, 이제부터. 그리고 김건율도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은 사과를 합니다. 근데 조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김건희 사과 요구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결국 이 사건은 이제 봉합의 시기를 놓쳤다. 이제 이런 전쟁이다. 거지. 간하고 쓸개 중에 하나는 떼내야 사는 거예요. 이제 간 쓸개가 그동안 쭉 붙어서 유착돼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떼내야 삽니다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사실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잖아요. 그게 언제 나올까가 시기의 문제만 있었을 그러니까 뿐이지. 우리는 늘 그걸 했는데 늘 그걸 주장했죠. 결과적으로 이 3파가 같이 못 간다. 같이 못 간다. 그러면 그 MB파는 어떻게든 유리한 쪽에 붙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언론과 지금 언론 장악이 윤석열이나 한동훈한테도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MB계 쪽에 있는, 그게 MB계가 언론 장악을 위해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계속 해가고 돈을 투자하고 대기업들, 토목기업들을 통해가지고 언론사들을 사들여 왔잖아요. 지금 언론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배후에는요, MB의 힘이 제일 큰 거야. 이거를 검찰이 빌려 쓰고 있었거든. 결국 MB계가 누구 손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손잡은 쪽으로 유리하게 넘어갈 건데 이미 MB는 건희를 손절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희는 절대 사과 못한다라고 버티고 있는 건데 사과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이제 건희는 잡혀갈 일만 남았고 건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안 되지. 성렬이까지 이번에 날려버려야 돼. 그래서 차라리 조기 총선 후에 2년 넘도록 계속해갖고 민주당한테 끌려가느니 지금 하야 내지는 탄핵을 시켜버리고 대선을 지금 뭐 한동훈과 이재명이 1% 차이로 붙었다고 하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대선을 조기에 치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이 계산도 얘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거밖에 없네, 답이. 그래서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될 때부터 한동훈을 위한 한동훈 전담팀이 있었어요.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그 서초동 팀이 있었단 말이야. 이 팀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건 다 외부에 있는 법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그룹들을 만들었단 말이야. 걔들이 이번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이 비대위 가는 걸 극구 말렸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건희가 떠밀듯이 해갖고 왔잖아. 그래서 한 달을 돌려보니 개인 인기만 올라가고 국진당 인기는 안 올라가.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때려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버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질 바에는 더 이상 윤석열 정권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리셋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총선 직전에 윤석열을 팽하거나 탄핵 추진을 올려가지고 총선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꿈꾸는 방향으로 조기 등판을 지금 고민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 뭐 약속 대련이든 말았든 한동훈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버렸고 그걸 거절했다고 하는 순간 윤석열 목숨이 한동훈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 당무기 100%거든? 이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한동훈이 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약속 대련이든 뭐든 한쪽이 딴 생각을 순간적으로 품으면 무조건 순간적으로 딴 생각 품은 놈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이권으로 갖고 탄핵을 지금 준비하거나 검토한다고 하는데 만일 한동훈이 먼저 탄핵을 던진다고 해봐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안 받을 수 있어? 한동훈이 30석만 데리고 보태주면 무조건 탄핵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탄핵 주도를 한동훈이 했다가 된단 말이야. 전국의 주도권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한동훈은 윤석열이랑 다르다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다르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김건희 특검을 한동훈이 받거나 윤석열 다 받는 거지. 윤석열 탄핵까지 다 같이 하거나. 왜냐면 걔들이 없어지게 되면 MB하고 한동훈 파들이 독식하는 거거든, 지금의 집권당의 권력을. 요런 방향까지도 갈 수 있는 전면전으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김건희 입장에서도 더 늦기 전에 쥐고 있던 그 마지막 카드를 그냥 빨리 풀어. 톡을 빨리 풀어야 된다. 풀어. 그러게 지금 김경률 치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닌 것 같아. 김경률도 근데 김경률의 공천이 중요하지 않아. 이 멘트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거예요. 한동훈한테 너 대머리에 난쟁이 똥자루에 존내부시 생겼어. 그래 미안하긴 한데 그건 사실이잖아. 이건 거예요. 김건희 사과 요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똑같은 거야. 한동훈을 딱 치환을 해보면은 미안. 근데 그건 사실이잖아. 이거예요. 정말 열받죠? 점입가경 신나는 쌈구경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힐링 시간 갖고 2부 찾아가겠습니다.